미술시장은 단순히 작품이 팔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작품을 중심으로 얽힌 복잡한 인간관계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작가, 갤러리, 컬렉터 이렇게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이 세 개의 주체는 단순한 공급자, 유통자, 소비자의 역할이 아니라 미술 생태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의 삼각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자, 많은 작가들은 갤러리가 어떤 기준으로 작가를 선택하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갤러리는 작품을 팔아야 되고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컬렉터들이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작품, 컬렉팅할 작품을 고를지를 항상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컬렉터는 이 작가의 작품이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인지, 내가 낸 돈 이상의 가치를 앞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창조의 시작은 작가입니다. 모든 것은 작가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이디어, 이미지, 재료, 그리고 표현 방식 등등 이 모든 것은 작가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는 작가의 위치가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항상 작가는 주변부에서 머물죠. 이 작가의 작품은 해석되고 포장되고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 갤러리들은 작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고 작가와의 계약서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미술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원가라는 것은 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재료비가 얼마가 들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을 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술시장 안에서 작품의 가격은 원가나 들인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미술시장 안에서 가격이 투명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라는 부분은 중요하기도 한데요. 실제로 미술 시장 안에서는 갤러리와 작가, 컬렉터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계약서가 있더라도 이 작가와 갤러리 또는 컬렉터 간에 신뢰가 깨어지면 이 계약서는 무용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뢰 관계가 탄탄하다면 이 계약서 한 장보다는 이 끈끈한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즘은 작가들도 이 시장의 구조를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작가로서의 권리를 재정의하려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마치 작가의 권리만이 중요한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구조와 역학적인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가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제작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작가는 스스로 철학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마케팅 전략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될 네트워크를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예술 기획자로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작품의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고 갤러리와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1년에 몇 점 정도의 작품을 생산해야 할지,
또 갤러리에 작품을 맡겨야 되는지 본인이 직접 핸들링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해해야 됩니다. 갤러리의 역할은 이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갤러리는 단순한 전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큐레이터이자 게이트를 열어주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는 작가를 발굴하고 전시를 기획합니다. 그리고 컬렉터와의 관계를 조율하면서 작품을 유통하고 브랜딩을 전담하는 시장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죠. 좋은 갤러리는 작가의 경력 곡선을 설계합니다. 작가가 어느 아트페어에 언제쯤 나가면 좋을지, 가격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올릴지, 어떤 시점에서 2차 시장에 진입을 시킬지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계획 없이 일회성으로 전시를 그냥 하게 될 경우 이 전시는 작가의 경력에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돈을 내느냐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가가 또는 갤러리가, 스폰서가 낼 수도 있습니다. 작가의 경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누가 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진 작가의 경우에는 어떤 기회라도 먼저 잡아서 작품을 많이 생산하고 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견 작가 정도가 되었을 때는 경력은 많지만 아직 시장 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할 때에는 어떻게든 비용을 들여서라도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 그런 갤러리를 찾아서 함께 전략적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 계획과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트페어만 많이 나가고 또 전시를 참가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난 후에 작가들이나 또는 갤러리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 돈만 날렸네, 돈만 썼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장기적인 계획이나 전략을 짜지 않고 그저 시장에 진출하는 것만을 목표로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전시를 연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기대일까요? 작가나 갤러리 모두가 쓸데없는 일에 엄청난 돈을 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갤러리는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미술 시장이 좋을 때에는 그저 건물을 가진 사람 또는 자본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갤러리를 많이 오픈합니다. 작품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갤러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트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아닙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얼마나 갤러리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과 전략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갤러리 갑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작가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아주 많죠. 이것은 서로가 무지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시장이 돌아가는 정확한 원리, 그리고 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작가, 갤러리, 컬렉터 모두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한 채 책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회피한다면 이 시장에서는 금방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소비자는 구매로 그냥 끝나는 존재지만 미술 시장 안에서 컬렉터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컬렉터는 때로는 작품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작가의 커리어를 결정짓고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공동 창작자이자 후원자가 됩니다. 특히 파워 컬렉터들의 움직임은 작품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특정 작가의 시장 진입 여부까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컬렉터가 한 작가의 주요 작품을 대량으로 매입을 하거나 주요 기관에다가 기증을 할 경우에 이 해당 작가는 일종의 시장 인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경매 가격 그리고 갤러리 참여 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죠.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
그리고 NFT가 등장했기 때문에 신흥 컬렉터 계층이 등장을 했죠. 자, 이분들의 취향 그리고 소비 습관이 또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술 시장을 이루는 세 개의 트라이앵글, 작가, 갤러리, 컬렉터. 자, 이 세 주체는 힘의 역학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관계는 단순히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고 협력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적이고 종종 갈등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갤러리는 작가의 성장을 적극 도모하지만 자신의 컬렉터 라인과 이익을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컬렉터는 작품을 서포트하고 지지하면서도 투자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지만 또 자신의 창작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죠. 자, 이런 역학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미술 시장을 이해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작가는 어떻게 자신의 주체성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갤러리는 작가를 파트너로 존중하는지 통제하는지, 컬렉터는 예술을 후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움직이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들은 천사가 되었다가 악마가 되기도 합니다. 미술 시장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주체는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이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술 시장의 구조는 결국 관계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 안에서 누가 어떻게 말하고 움직이는지, 언제 어떻게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일지가 이 작가의 작품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이 전략적인 타이밍은 굉장히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 전체적인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 등등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미술계를 움직이는 세 개의 축, 비엔날레, 아트페어,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가님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미술관에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비엔날레에 참가하지? 어떻게 하면 저 아트페어에 나갈 수 있을까? 네, 이것이 제일 궁금할 텐데요. 자, 이런 것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미술계가 돌아가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미술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이벤트, 비엔날레, 아트페어, 경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